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YTN 사이언스가 오늘 오후 국내 최초로 미세먼지 데이터 방송을 시작합니다. 스마트폰을 잘 이용하지 못하는 정보 소외 계층도 방송을 통해 손쉽게 미세먼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 방사성 물질 확산을 막기 위해 시공한 지면 포장 40여 곳에 균열이 생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매번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계속 문제가 생기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학 능력 시험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막바지 공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선 뇌세포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 필요합니다. 특히 다크 초콜릿에는 두뇌 활동을 돕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학습 능력을 높이는 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1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YTN 사이언스가 오늘 오후 2시부터 국내 최초로 미세먼지 데이터 방송을 시작합니다. 미세먼지 데이터 방송은 시도뿐 아니라 읍면동 수준의 미세먼지 정보까지 보여주는 게 특징인데요. 스마트폰을 잘 이용하지 못하는 정보 소외 계층도 방송을 통해 손쉽게 상세한 미세먼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포털 사이트에 미세먼지를 검색하자 전국 시도별 미세먼지 농도가 나타납니다. 한 번 더 클릭하니 구별 수치가 뜨지만 더 자세한 정보는 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 미세먼지 농도는 같은 구라도 동마다 천차만별, 인접한 동이 2배 이상 차이 나기도 합니다. 이 같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특정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스마트폰을 활용해야 합니다. YTN 사이언스는 노인이나 장애인 같은 정보 소외 계층도 미세먼지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미세먼지 데이터 방송을 시작합니다. 실제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자기가 있는 곳에 측정 값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해야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대처가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부분의 측정치에 대한 걸 활용한다는 의미는 그래도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은 될 수 있을 방향으로 보여집니다. 실시간 공기질 측정기 3,000여 개가 동원됐는데 인공지능의 머신러닝 기술을 적용해 정보가 쌓일수록 신뢰도가 높아지는 방식입니다. 데이터가 위치한 곳에서의 다른 오염원 그리고 기상 여러 가지 조건들을 반영해서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지역에서의 가장 정확하고 적절한 데이터를 산출을 해서 지난 7월 방송사 최초로 대기질 개선 캠페인 순편한 대한민국을 시작한 YTN 사이언스. 이번엔 미세먼지 데이터 방송을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과 소외계층 정보 제공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네, 올해 수능일에는 영하권 추위와 함께 황사가 유입될 것이라는 전망이 남았습니다. 기상청은 올해 수능일인 목요일에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서울 기온이 영하 1도까지 떨어지는 입시 추위가 나타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황사가 유입되며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이란 전망도 남았습니다. 민간 기상사업자 K웨더는 내일과 모레 몽골과 중국 북부에서 발생한 황사가 강한 북서풍을 타고 수능일쯤 우리나라에 유입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은 입시 추위와 함께 미세먼지에 대한 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세먼지 간이 측정기에도 성능에 따라 인증 등급이 부여됐습니다.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 4곳에서 간이 측정기 38대에 대한 성능 인증 등급서를 발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각 인증기관은 측정 결과의 정확도 등 평가를 거쳐 측정기를 1에서 3등급이나 등급에 등 4단계로 구분했습니다. 미세먼지 간이 측정기는 공기 중에 있는 입자의 빛을 쏴 발생하는 산란광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는 기구인데 습도 등 외부 영향 때문에 측정기간 성능이 일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드론을 활용하는 분야가 크게 늘고 있지만 대기 오염 감시에 이만한 것이 없다는 평가입니다. 감시 인력이 움직일 때보다 적발률이 절반 넘게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류재복 기자입니다. 오염물질 흡입 장비를 장착한 드론이 출동합니다. 300여 업체가 밀집한 반월공단. 주로 섬유 제조 업체가 들어선 탓에 상대적으로 대기 오염물질 배출 가능성이 큽니다.
하얀 연기가 솟아오르는 공장 굴뚝에 멈추면 배출가스를 빨아들여 모읍니다. 그 순간 이동식 측정 차량의 모니터에는 초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량이 나타납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24 마이크로그램 퍼 베타 삼성밖에 안 되었는데 드론이 하늘 위로 올라가고 굴뚝 위로 들어가기 시작한 뒤부터는 약 300 마이크로그램 베타 삼성까지 치솟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차량이 감시 범위를 좁히면 드론이 오염업체를 골라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60종이 넘는 대기 오염물질을 그 자리에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암행 감시나 현장 충돌을 피할 수 있어서 효과적인 단속이 가능해졌습니다. 장비를 활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26%가 나왔고요. 장비를 사용했을 때 4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발률이 16% 상승하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환경부는 현재 2곳에 불과한 감시 장비를 올해 안에 모든 지방 환경청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 방사성 물질 확산을 막기 위해 시공한 지면 포장에 40여 군데 균열이 생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매번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계속 문제가 생기면서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011년 3.11 대지진 때 폭발 사고가 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뒤 지표면에 시공된 모르타르 포장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일본 회계검사원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모두 41곳에 크고 작은 금이 생긴 겁니다. 금이 간 곳에 커다란 잡초가 자라고 있는 것도 확인됐습니다. 이 포장은 원전 폭발 당시 지하 원자로 부근에서 나온 방사성 물질이 지표면으로 새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시공됐습니다. 또 지상에 있는 빗물 등이 원자로가 있는 지하로 스며들지 못하게 하는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지하 원자로에는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계속 물이 투입돼 오염수가 되는데 빗물 등이 스며들면 오염수 양이 더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회계검사원 조사 결과 원전회사인 도쿄전력은 균열이 생긴 것을 알고 있었지만 별 문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보수 작업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회계검사원은 갈라진 틈으로 땅속에 흡수된 빗물이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후 지하수에 유입될 우려가 있다며 도쿄전력에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진작부터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이 확실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전 세계에 주장해왔습니다. Have concerns about Fukushima. Let me assure you, the situation is under control. 하지만 지난달 후쿠시마 일대를 통과한 태풍에 방사성 폐기물을 담은 자루들이 강물에 둥둥 떠내려갔고 원전 안에서는 여러 차례 이상 경보가 울리기도 했습니다. 후쿠시마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일본 정부의 말을 점점 더 믿기 어려운 상황이 돼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 네, 다음 주부터 연말까지 화려한 별똥별쇼가 밤하늘을 수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달 황소자리와 사자자리 유성우에 이어서 다음 달에는 3대 유성우 가운데 하나인 쌍둥이자리 유성우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고요한 밤하늘을 가로질러 유난히 밝고 긴 꼬리를 지닌 별똥별이 떨어집니다. 늦가을에 나타나는 황소자리 유성우입니다. 유난히 크고 붉은색을 지녀 불덩어리 유성이라는 뜻의 화이어볼 또는 할로윈 화구로 불립니다. 지난달부터 남쪽 황소자리 부근에서 시작된 이 유성우는 다음 주 중반 화려하게 마지막 절정을 이룹니다. 황소자리 유성우는 N케이성이 지나간 자리를 지구가 통과하며 나타납니다. 13일 자정 이후 시간당 15개 정도 나타나며 마지막 극대기에 이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17일 밤부터 18일 새벽에는 지난 2001년 시간당 10,000개 이상의 별똥별이 떨어지며 한반도를 뜨겁게 달궜던 사자자리 유성우도 찾아옵니다. 이번에는 시간당 15개 이상으로 개수는 적지만 쉼없이 이어지며 아기자기한 우주쇼를 선보일 전망입니다. 12월 13일과 14일에는 가장 화려한 별똥별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4분의 자리, 페르세우스 자리 유성우와 함께 3대 유성우로 꼽히는 쌍둥이 자리 유성우입니다. 시간당 100여 개의 유성이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으며 2019년을 배웅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앞으로는 우주에서도 쿠키를 오븐에 직접 구워 먹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달이나 화성에 여행을 깔 경우를 대비한 먹거리 만들기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조승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주 화물선이 굉음을 내며 우주로 떠납니다. 이번에는 독특한 화물이 실렸습니다. 무중력 공간에서 쿠키를 구울 수 있는 우주 오븐과 쿠키 반죽입니다. 우주 오븐은 좀 더 안락한 우주 생활을 고민하던 부부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됐습니다. You just want to make it more hospitable, more comfortable. If having a freshly baked cookie makes you less homesick or just makes you feel more peaceful. 우주 오븐은 섭씨 163도에서 쿠키를 구울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됐습니다. 사실 우주인들은 나름 창의성을 발휘해 음식을 만들어 먹고 있습니다. 양파와 마늘을 으깨 반찬을 만들거나 우주선에서 기른 채소로 샐러드를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식인 빵은 데워 먹는 게 전부였습니다. 우주오븐 개발자는 다양한 분야에서 우주 생활에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하는 게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라고 말합니다. You could have something that is very relatable on the space station that can be made available for educators, for researchers, for businesses to potentially use. 우주오븐 실험이 장기적으로 우주 공간에서의 먹거리 다양화에 새로운 계기를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조승입니다. (2020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수험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혜리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막바지 공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선 역시나 뇌세포의 원활한 활동이 필수적입니다. 뇌세포는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데 이 때문에 혈당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잡곡밥과 달걀, 고기와 같은 단백질, 채소, 과일 등을 골고루 섭취해야 소화 과정에서 포도당을 서서히 뇌세포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빵과 같은 밀가루만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올랐다가 떨어져 집중력 또한 쉽게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시험 전날까지는 평상시에 가장 가까운 식사로 하시되 느리게 소화가 되면서 비타민이나 섬유소나 이런 게 많이 들어있는 것이 사실 복합탄수화물이기 때문에 통곡, 그다음에 콩류 뭐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죠. 뇌세포 자체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선 뇌세포의 재료가 되는 오메가3나 단백질, 미네랄 등을 충분히 보충해줘야 합니다. 높아진 스트레스를 낮추는 데는 다크 초콜릿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 함량이 50% 이상인 다크 초콜릿에는 두뇌 활동을 돕는 세로토닌 등의 성분이 들어있어 학습 능력을 높이는 데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시험 중간 쉬는 시간에 섭취할 수 있는 간식으로 초콜릿을 챙겨가는 것도 좋습니다. 다크 초콜릿 계열의 초콜릿 제품의 판매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험장이나 시험 당일에도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포켓 사이즈의 초콜릿 제품이 인기가 많습니다. 음식을 꼭꼭 씹어 뇌로 가는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산책 등으로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주는 것도 뇌세포를 활성화하는 방법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오늘 14일은 세계 당뇨병의 날입니다. 당뇨병은 30세 이상 10명 가운데 1명꼴로 발병하는데 당뇨 전 단계에 속하는 고위험군도 많습니다. 방치할 경우 합병증으로 인해 시력 상실이나 발가락 절단,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데요. 꾸준한 치료와 식습관 관리가 중요합니다. 한영규 기자입니다. 당뇨병은 전 세계적으로 환자가 4억 2천만 명에 달합니다. 연간 400만 명이 당뇨병으로 사망하고 치료비로 연간 800조 원이 사용됩니다. 당뇨병은 아시아인에게 더 흔한 질환입니다. 전 세계 당뇨병 환자의 64%가 아시아에 살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당뇨병 환자가 51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30세 이상 10명 가운데 1명꼴로 발생하는데 60세가 넘으면 10명 가운데 2명 이상으로 환자가 늘어납니다. 당뇨 환자는 아니지만 전 단계인 사람도 830만 명이나 돼 1,300만 명이 당뇨병 고위험군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뇨병은 인슐린을 전혀 생산하지 못하는 1형과 인슐린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2형 당뇨, 임신 여성의 약 8%에서 나타나는 임신성 당뇨 등으로 구분됩니다. 당뇨 환자는 약물 복용이나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는데 완치가 없기 때문에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당뇨병을 방치하게 되면 시력 상실이나 발가락 절단, 말기 신부전 등 심각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고 심할 경우 조기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뇨 치료를 꾸준히 하면서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 등으로 생활 습관을 고치면 병이 악화하는 것을 막고 대부분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자궁경부암 진단에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 방식, 많은 여성들이 불편하고 꺼림칙해하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변 검사를 통해 간단하게 자궁암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됐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카렌은 24살 때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초기라 종양을 잘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조기 검진 덕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여성은 스미어 테스트라고 불리는 이 검진을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검사를 위해 면봉을 삽입하는 등 불편하고 꺼림칙하기 때문입니다. 영국 연구팀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소변 검사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소변에 섞여 나오는 세포로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를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So if it means doing an at-home test, as long as the test is effective, if it means they're more comfortable, they don't have to have anything inserted into their vagina, a stranger's not doing it, if that means that they will get screened, that's amazing. 연구팀이 기존 검사 방법과 소변 검사를 비교한 결과 정확도가 비슷했습니다. I think there's enough evidence to begin to use it now for women who do not come for a clinician-taken sample. This is clearly as good a test and can be done at home. 자궁암 검사를 받으면 암을 예방할 확률이 75%에 이릅니다. 연구팀은 새로운 소변 검사 방법이 자궁암 검사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서 암 예방과 조기 발견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찬물로 천천히 우려내는 커피를 더치 혹은 콜드브루라고 하죠. 음파 진동으로 5분 만에 더치 커피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세계 처음으로 개발됐습니다. 또 바리스타에 버금가는 정교한 라떼 아트를 만들어주는 로봇 카페도 등장했습니다. 박소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추출기에 커피 가루를 넣은 뒤 찬물을 붓고 흔들리는 판 위에 올립니다. 음악으로 미세한 파장이 더해지자 불과 5분에서 10분이면 커피가 우러납니다. 10시간 가까이 걸리는 더치커피를 음파 진동만으로 쉽게 내릴 수 있는 세계 최초 기술인데 무엇보다 세균 번식 우려가 없다는 게 장점입니다. The design is very sleek, very smooth. The coffee I tried was amazing as well. I'm definitely interested in buying one, and I hope to be the first Costa Rican customer. 이제 에스프레소 하면 이탈리아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핸드드립 하면 일본이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앞으로 콜드브루 하면 대한민국이 떠오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목표고요. 메뉴를 고르자 바로 커피를 내리고 우유 거품을 내 예쁜 하트 모양까지 그려줍니다. 혼자서도 카페를 운영할 수 있는 라떼 아트 로봇입니다. 바리스타는 원래 양손으로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그림을 그립니다. 근데 로봇은 한 손으로 그리기 때문에 이 시행착오가 상당히 많았고 저희가 수많은 우유를 버려가면서 커피나 쿠키 위에 즉석에서 사진을 프린트해주는 기기도 등장했고 한방차 에스프레소도 나왔습니다. 캡슐 커피 기기와 외양은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한방차 캡슐을 넣고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1분 안에 간편하게 차를 우려낼 수 있습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커피 박람회, 서울 카페쇼에서 국내 중소기업들이 선보인 새로운 기술들입니다. 세계 40여 개 나라의 3,500개 업체가 참여한 올해 박람회에서는 친환경 흐름에 맞춰 6개월이면 완전히 분해되는 빨대나 커피 껍질로 만든 컵 등에도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저희 카페쇼는 아시아 커피 허브로서 베트남 호치민과 그리고 중국 베이징까지 진출을 해서 아시아 커피 비즈니스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우리나라 커피 산업 규모는 무려 6조 8천억 원. 세계에서 6번째로 큽니다. K-팝, K-뷰티에 이어 이제는 한국의 커피 산업과 문화가 아시아를 넘어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이 최근 3년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10월과 11월에 교통사고가 특별히 잦았습니다. 이유는 단품 관광이나 수학여행 등 장거리 이동이 많기 때문인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투데이 사이언스 129에서는 가을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모두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